번째 경기 첼시 대 브렌트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최근 잉글랜드 팀 중 가장 페이스가 좋다. 선두인 리버풀이 있긴 하지만 리그 4연승에 성공하며 격차를 좁혔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대회 시작 이후 줄곧 선두권을 유지 중이다. 듀스버리올과 제이든, 산초, 라비아와 무드리크 등이 벤치에 머물 정도로 선수단 구성에 강점이 있는데 그 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 주중에 컨퍼런스 리그 원정 일정이 있긴 했지만 잭슨과 콜 팔머, 마두에케가 스리톱으로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브렌트포드는 상위권 팀과 비교해도 홈 경기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최근 홈 3경기에서는 모두 3골 이상을 터뜨리며 전승했고 그 기간 골득실이 6일 정도로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이다. 나란히 9골을 기록 중인 은베우모와 요한의 위사가 잘해주기에 지난 시즌 팀을 떠난 이반 토니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데다 중원 지원도 안정적이다. 단 원정에서는 승점 추가에 다소 고전 중이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브렌트포드의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기에 첼시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수 있다. 멘탈 이슈가 있었지만 아내와 이혼 이후 첼시가 기대하던 경기력이 나오는 엔조를 중심으로 카이세도가 상대 중원을 압도할 것이고 잭슨과 마두에케, 펠릭스가 해결할 첼시가 리그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사우샘프턴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샘은 울버햄튼전 패배를 시작으로 5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리버풀과 빌라 등 강팀 상대로 나름 인상적인 경기를 하긴 했지만 원하는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때문에 이번 일정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 다행히 상대가 금요일 경기 이후 휴식일이 짧았고 부상자 이슈가 있는 팀이기에 홈에서 주도권을 쉽게 주지 않을 것이다. 토트넘은 리그에서 연패를 당하며 중위권으로 추락했다. 첼시전에서는 3골이 나왔지만 수비가 무너졌고 본머스 상대로도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주전 키퍼인 비카리오를 시작으로 센터백 듀오인 판더, 벤과 로메로가 나란히 부상으로 이탈했고 벤탄쿠르의 징계 이탈도 크다. 때문에 안정적인 수비보다는 그나마 강점인 화력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비록 타이트한 일정에서 나서는 원정 연전 일정이지만 손흥민과 솔랑케, 브레넌 존슨과 쿨루셉스키 등이 나서는 공격진은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 아처와 암스트롱이 시즌 내내 마무리에 고전 중인 사셈 상대로 존슨과 솔랑케가 공격을 주도할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브레다 대 알크마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레다는 승격팀으로 이번 시즌 안정적인 잔류가 목표였다. 그러나 최근 연승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상위권에 근접한 성적을 내며 내심 시즌 이후 있을 유럽 대항전 진출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있다. 반덴 베르그양과 그라임을, 루카센 등 최종 수비는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했고 발라드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이 경기는 상승세의 알크마르를 만나기에 강점인 수비 위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알크마르는 부진에서 벗어나 다시 2위권 추격에 나섰다. 빌런과 페에노르트 등에 연패하며 위기가 있었는데 아약스전 승리를 비롯해 3연승에 성공했다. 리그 득점왕에 도전하는 트로이 페럿이 골을 터뜨리며 팀에게 승리를 안겼고 교체로 들어온 라도도 한 골을 넣었다. 페럿의 컨디션 저하 속에 위기를 맞았었는데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다. 접전을 본다. 알크마르의 최근 페이스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브레다의 홈 경기력도 떨어지지 않는다. 또 알크마르가 주중에 루도골을 상대로 원정 일정을 소화한 것도 감안해야 한다. 발라드와 리만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며 알크마르의 공세를 저지할 브레다가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AC 밀란 대 제노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밀란은 지난 라운드에서 아탈란타에 패하며 무패가 끝났다. 엠폴리와 몬차 등 중하위권 팀들을 연파했고 유벤투스 상대로도 승점을 따냈는데 리그 선두로 올라선 아탈란타를 넘지 못했다. 그래도 주중 챔스에서 레앙의 선제골 이후 아브라함의 결승골이 터지며 승리했기에 분위기를 어느 정도 전환했다. 단 리그에서 7위에 처져 있기에 이번 홈 경기를 잡아야 한다. 타이트한 일정에도 레인더스와 포파나 등이 정상적으로 나설 것이고 레앙과 풀리시치, 추크웨제가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제노아는 파르마 원정을 시작으로 5경기에서 2승 3무를 기록하며 중위권으로 올라왔다. 그 기간 3차례의 클린시트에 성공했는데 마티아 바니와 사벨리가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있다. 또 피나몬티 외에 해결사가 없던 최전방에는 최근 미레티와 발로텔리 등이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밀란의 승리를 본다. 주중 챔스 일정이 있긴 했지만 홈에서 경기를 소화했기에 이동으로 인한 부담이 없는 데다 승리하며 분위기도 끌어올렸다. 모라타와 아브라함 외에도 플리시치와 하파엘 레앙이 공격을 주도하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레인더스의 중원 장악이 있을 밀란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PSG 대 리옹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리는 리그 무패로 선두를 유지 중이다. 낭트와 오세르 등을 상대로 연속 템백에 고전하며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마르세유와 모나코 등을 제치고 우승으로 향해 가고 있다. 감독의 독선이 강하다는 이슈도 있지만 성적을 내기에 큰 문제는 아니고
주중 챔스에서는 하무스의 선제골 이후 3골이 터지며 잘츠부르크를 완파했다. 부상자들이 돌아오며 로테이션도 원활하다. 리옹은 파리에 비해 이틀 더 휴식일이 짧았다. 금요일 새벽 유로파에서 홈 경기를 소화했는데 난적 프랑크푸르트와 만났기에 피로도가 클 수 있다. 때문에 라이벌인 파리 원정에서 어느 정도는 라인을 내린 버티기로 임할 수 있다. 세르키와 포파나 등이 공격적인 움직임보다는 상대 측면 압박으로 나설 것이다. 파리의 승리를 본다. 리옹의 최근 페이스가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3일간 강적을 2경기 연속 만나야 하는 건 부담이 크다. 또 리그 1위 팀을 원정에서 상대하는 점도 있다. 비티냐와 네베스가 패싱 게임을 통해 전방으로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하무스와 바르콜라, 이강인의 스리톱이 해결할 파리가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레가네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르샤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선두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레알과 아틀레티코 등 마드리드 영고의 두 팀의 승점 1점 차로 앞서 있긴 하지만 한 경기를 더 소화했기에 불리한 상황이다. 때문에 주중 챔스가 있었음에도 이 경기에 로테이션 없이 풀 전력으로 나서야 한다. 도르트문트 원정 승리의 주역인 멀티골의 페란 토레스를 비롯해 하피냐와 야말이 홈에서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레반도프스키를 지원할 것이다. 레가네스는 최근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강등권 커트라인에 머물러 있다. 레알 마드리드와 소시에다드 등 강팀을 상대하긴 했지만 11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에 만족하지 못할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서는 리그 선두인 바르샤를 상대해야 한다. 수비 진영에 늘 7명 이상을 배치시킨 수비적인 운영으로 승점 추가를 노릴 것이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독일 원정을 다녀오긴 했지만 페란 토레스와 프랭키 데용, 에릭 가르시아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즐비하기에 체력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1위 수성이라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카사도와 페드리의 3선 지원 속에 경기 내내 상대를 두들길 바르샤가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